자, 오늘은 우리가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한계령이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이 곡의 이름은 사실 우리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양기자의 연작소설에도 나오는 그 곡이죠. 그래서 이 한계령에서 이 사람은 어떤 연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알까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로맨틱한 그런 느낌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령은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사실상 강원도 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약간 차용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가정의 상황을 좀 그려내는 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영상을 멈추고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고민해본 다음에 설명을 듣는 거예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과연 우리 친구들도 우리 MZ 친구들도 과연 이 사랑의 낭만적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럼 영상 멈추고 시 읽고 다시 한번 쌤과 해석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라고 되고 있죠, 여러분. 자, 보통 우리 폭설이라는 것은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선 사실 기상현상이지만 조금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집에 있을 때 바깥을 봤을 때 폭설이 내리면 예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폭설이 오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폭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부정적 요소여야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이 폭설을 긍정적으로 그려낸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이 시의 좀 특이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발상, 참신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한겨울 못 잊을 사람과 한계령을 넘다가 나는 이 사람과 이 폭설을 만나고 싶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이 풍요는 여러분 이제 폭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라는 거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즉 우리가 보통 폭설이 내리면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폭설에 의한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보통은 뉴스에서 막 폭설이 내립니다. 뭐 강설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차들은 이제 뭐 엉금엉금 기어가겠죠. 눈이 오면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대조의 연결 어미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그런데 나는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한대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사가 떴어요. 기꺼이 뭐뭐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나는 완전 오케이다. 이런 느낌. 즉 능동적인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 부사어잖아요. 즉 나는 그렇게 묶였으면 소망하는 거죠. 나는 폭설을 만나고 싶다. 역시 소망의 어조였죠. 그래서 내가 그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발이 묶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발상이죠. 오, 여러분 뭡니까? 그렇지. 우리가 오 이런 거는 감탄사가 쓰였으니까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영탄법이라고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감정, 즉 화자의 정서가 부각된다라는 거예요. 눈부신 고립. 와, 정말 중요한 말 나왔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 관습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쌤은. 물론 우리 친구들이 시를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생각이 깎여 나가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 고등부에서 문학을 볼 때 좀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고립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의 개인적 관점 말고요. 사회가 고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느끼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사회에서 눈부시다는 건 어떻게 느끼죠? 그렇지. 보통 긍정의 요소로 느끼죠. 그럼 얘는 긍정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역설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지금 역설법을 쓰고 있어요. 즉 폭설로 인해서 고립되는 게 이 사람은 눈부시다,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폭설로 인한 고립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여러분 동화의 나라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그쵸? 폭설로 지금 발이 묶인 한계령을 말하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이 한계령을 지나다가 그런 폭설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라고 해서 여러분 묶였으면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 비슷한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쵸?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여러분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면 시에서 반복은 일단 운율은 1번, 2번 강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를 안 했잖아요. 그쵸?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여운이 형성되죠. 그쵸? 뭔가 뒤에 약간 좀 점점점점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쵸?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자, 여러분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이라고 해서 점점 시간이 경과하는 거죠. 즉 폭설이 내리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온 사회는 폭설로 인한 지금 풍요가 폭설이었잖아요. 위에서 이 폭설로 인해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요. 현실은 두려움으로 점차 이제 물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폭설의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렇죠? 폭설의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우리 1년에도 있었던 거 기억나죠? 보통은 뉴스에서 다 이렇게 좀 다루고 그리고 차들이 이제 엉금엉금 기어간다 이런 거 나왔었죠.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도 나는 손을 절대 흔들지 않을 거래요. 왜요? 자, 겉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는요. 손을 흔들지 않으리 의지적 표현이죠. 왜입니까? 이 사람은 고립을 긍정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고립을 오히려 원하고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 새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말줄임표 나왔죠. 자, 이렇게 말줄임표를 쓰는 것도 여운 형성이 되겠죠. 자, 이럴 때에도 나는 절대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바라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한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도 자, 여러분 보니까요. 헬리콥터들이 언젠가는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서 포탄을 뿌리던 때가 있었대요. 즉 이게 헬리콥터의 어떤 부정적 면모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시위 진압에 사용돼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때도 있었고 두 번째, 어떨 때에는 이렇게 새들이나 야생 동물들이 굶주려 갈 때 그런 동물들을 구원할 때도 있다는 거죠. 즉 이때는 어떤 헬리콥터들의 긍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됐든 저게 됐든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겠대요. 의지적 표현이죠. 왜요? 나는 구원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쵸? 이 사람은 고립을 원하니까요. 그쵸? 고립을 오히려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손길을 절대 뻗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여러분 아까도 우리 해석했던 부분이죠. 즉 어떤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어떤 능동적 태도였었어요. 나는 그곳에 능동적으로 묶여서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니. 자, 여러분 짧은 축복은 이꼴 뭡니까? 그쵸? 이 고립을 말하는 거죠. 그쵸? 고립된 상황을 이 사람은 축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그쵸? 이 사람은 그 고립 자체도 축복이고 그거는 참 짧을 것이니 나는 몸둘 바를 모른다라는 건 여러분 너무 좋다는 의미잖아요. 그쵸? 나는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랑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시는요. 선생님 뭐 표현기법 같은 거는 다 정리를 해줬으니까요. 일단 이 시의 소재라고 한다면은 한계령의 폭설 이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립을 오히려 나는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시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은데 뭔 말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런 사랑을 해보지 않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이런 고립조차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역설적 인식이 매우 중요한 시예요. 그쵸?
이것도 한번 더 써볼까요? 우리가 본문에 많이 적었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역설적인 인식. 이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라는 거 체크하면서 마무리